수도권 일대에 쏟아진 괴물 폭우 때문에 곳곳에서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지금은 좀 소강 상태에 빠졌습니다만 인천, 김포, 포천에 집중되면서 여기서는 사망자까지 발생을 했습니다. 자,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오늘 오전에요. 경기 남부 일부를 제외한 서울과 수도권의 이 호우특보는 해제가 됐습니다. 하지만 밤사이 그야말로 괴물 폭우가 수도권을 덮쳤는데 어젯밤 자정부터 오늘 오전 7시까지의 강수량을 보면요. 경기 파주가 313mm, 인천이 285, 김포 266, 서울이 148.5mm를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이 물이 빠지기도 전에 오늘 오전 수도권 지역에 시간당 30에서 70mm의 폭우가 더 내리면서요. 지금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파주는 이틀간의 누적 강수량이 300mm를 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서울은 조금씩 소강 상태로 접어드는 모습인데요. 다만 오늘 오후까지 경기 남부와 충남은 시간당 30mm 안팎의 강한 비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복절인 내일도 최대 40mm가량 비가 내릴 전망이어서요. 피해가 없도록 철저히 대비하셔야겠습니다. 자, 이 비가요. 갑자기 쏟아지는 곳이 많습니다. 이러면서 불과 10분 만에 물이 차올랐습니다. 결국 이렇게 대피한 분도 있습니다. 물이 이만큼 차가지고 냉장고가 지금 다 정지됐고 여기도 그렇고 10분 만에 막 쏟아지는 거예요, 여기. 그래가지고 나올 수가 없어가지고 갑자기 막 그냥 차가지고 그래가지고 엉금엉금 기어서 나왔어요. 네. 자, 그런가 하면 전통시장은 순식간에 하천으로 변했다고요? 맞습니다. 그야말로 괴물처럼 쏟아진 폭우에 인천 분들이 정말 고생이 많으셨는데요. 이 도로가 강처럼 변해서 하천처럼 변해서 차가 이렇게 둥둥 떠다니기도 했고 보시고 계신 영상은 인천의 한 시장인데 예. 시간당 최대 150ml의 물폭탄이 쏟아지면서 급류가 흐르는 하천으로 변해버린 모습입니다. 물이 종아리까지 차오르고 잡동사니가 떠내려가고 상인들이 서둘러서 물건을 다 이렇게 치워봤지만 속수무책. 비가 잠잠해지고 나서 흙탕물, 진흙탕물 다 빼내보고 나니 또 아까 말씀하셨죠? 가전제품, 냉장고를 비롯해서 이런 가전제품도 다 고장나 있고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또 인천시 이 계양구의 또 한 마트에서는요. 지금 보시면 지하 1층으로 내려가는 저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폭포예요, 지금? 네, 마치 폭포처럼 물이 저렇게 쏟아져 내렸는데 여기가 1층이거든요. 당연히 지하 1층 완전히 다 침수됐고요. 와. 또 인천의 이 주택가 골목에 세워진 차량들도 모두 침수가 됐습니다. 밤지하에 사시는 이 거주하는 분들 정말 하루 종일 물을 퍼내셔야 됐고 또 인천 덕적도에서는 이 도로에 바닷물이 이렇게 불어나서 아찔한 상황. 사실 이게 도로가 이 도심에서 찬 거랑 바닷물 왔을 때 쓸려가면 정말 큰일 나잖아요. 그렇죠. 이외에도 뭐 가양대교 초입이라든가 김포공항 이런 부분들이 물에 잠겨서 시민들의 피해가 상당합니다. 예. 자, 그런가 하면 도로 위에서는 물기둥이 치솟는 아찔한 상황도 발생했습니다. 지진이 나서 이렇게 흔들거리는 것처럼 아스팔트가 오르면서 물길이 확 올랐었거든요. 그래서 분수처럼 막 뿜어 나오는? 자, 무슨 하수구 같은데 저게 무슨 상황이에요? 네, 서울 종로의 한 도로였는데요. 흙탕물로 가득 잠긴 도로에서 거대한 물기둥이 여기저기 치솟아 올랐던 겁니다. 이게 맨홀에서 물이 역류하면서 물기둥이 치솟는 상황이 발생한 건데요. 주변 아스팔트까지 뜯겨나갈 정도의 위력을 보였습니다. 와. 맨홀 뚜껑이 40kg으로 매우 무겁거든요. 예. 그런데 빗물이 역류하면서 이 맨홀 뚜껑이 튕겨져 나와서 더 큰 피해가 생기기도 합니다. 추락 등의 사고가 또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비가 올 때는 맨홀 주변은 반드시 피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맨홀 역류뿐만 아니라요. 서울 강북구에서는 폭우로 지반이 약해지면서 도로 한가운데 커다란 구멍이 뚫렸습니다. 길이 5m, 폭 2m, 깊이 3m에 달하는 싱크홀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자, 이번 폭우로 3명의 사망자까지 발생을 했는데 이게 돌아가신 분이 피해를 당하신 분들이 다 운전 중이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포천의 한 도로에서 SUV 차량이 신호등을 들이받고 크게 파손됐는데 당시 차량에 70대 부부가 타고 있었거든요. 예. 조수석에 있었던 부인이 숨지고 말았습니다. 경찰은 빗길에 차량이 미끄러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인천에서도 빗길에 차량이 미끄러지는 바람에 40대 남성 운전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경기 김포에서는 갑작스럽게 불어난 물 때문에 운전자가 사망하기도 했는데 운전자가 119에 차가 떠내려가는데 차문이 열리지 않는다라고 신고한 직후에 연락이 끊겼습니다. 그러니까 차문이 안 열린다고요? 차문이 열리지 않는다라고 신고를 했는데 바로 경찰과 소방당국이 이제 출동해서 수색을 해서 실종 차량을 찾았지만 그 안에서 80대 남성으로 추정되는 운전자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자, 차는 지금 점점 둥둥 떠다녀요. 문이 안 열립니다. 운전 중에 이런 상황 닥치면 누구든 당황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거 차를 버려야 되는 건가요? 여기서 내렸다가 오히려 물에 더 빠지는 건 아닌지 판단하기 쉽지 않습니다. 만약에 뭐 그럴 리는 없겠습니다만 만약에라도 이런 상황에 빠졌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전문가에게 물어봤습니다. 차가 침수되기 시작하면 보통 뭐 바퀴 절반 이상 차게 되면은 운행을 하지 않아야 되거든요. 물이 차 올라오 버리면 그 수압을 이기지 못하고 물을 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탈출을 하려면은 들어올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실내에 밖에 물 높이만큼 똑같아져야 돼요. 그랬을 때 쉽게 열리거든요. 자, 일단 문이 열릴 때 내려야 되는데 나와야 되는데 못 내릴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들으신 것처럼 가장 좋은 방법은 바퀴 절반 이상이 잠기기 전에 탈출하는 것입니다. 밖에 물이 더 차오르게 되면 수압으로 인해 차 문이 열리지 않기 때문인데 만약 이미 물이 차올랐다면 이때는 침착하게 기다렸다가 차 안의 물도 어느 정도 수위가 올라가서 수압이 비슷해졌을 때 문을 열면 문이 열리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이 열리지 않는 경우도 있긴 한데 이때는 창문을 깨야 합니다. 만약 비상용 망치 등 도구가 없는 경우에는 이 좌석 머리 목받침, 헤드레스트라고 불리는 이 목받침을 빼서 저거 그렇습니다. 뾰족한 부분으로 창문 모서리 부분을 깨면 된다고 합니다.